자, 지금까지 그 에일리언 영화 속 외계 생명체와 비슷한 특성을 보이는 실제 생명체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. 역으로 말하면은요, 이런 생명체들의 특성을 결합해서 만든 상상의 산물이 바로 영화 속 괴생명체입니다. 안녕하세요, 김웅빈입니다. 오늘은 그 SF 영화의 걸작 가운데 하나죠. 1979년에 개봉한 에일리언에 나오는 외계 생명체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저는 이 영화를 대학교 다닐 때 친구 집에서 비디오로 봤어요. 그 당시 저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. 공포심도 공포심이었는데 그 외계 생명체의 생김새 자체가 상당히 보기가 저는 불편했어요. 그랬던 제가 오늘은 이 생명체를 생물학적으로 한번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. 이제는 그런 걸 무서워할 나이는 지난 것 같고요. 또 올해 45주년 기념으로 또 새로운 영화가 나온다고 하니까 과학적 상상력을 동원해서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. 먼저 그 영화 속의 외계 생명체는 변태 과정을 거치죠. 알에서 페이스허거, 체스트버스터, 그리고 성체로 변해갑니다. 각 단계에서 새로운 형태와 능력을 갖추고 다음 단계로 계속 발전해 나가죠. 그 알을 보면은요, 그 영화 초반부에 나오는데 가서 보게 되면 꽤 커요. 높이가 한 1m 정도 보이는데, 근데 윗부분에서 마치 이게 꽃처럼 네 갈래로 열리면서 거기서 탁 유충이 튀어나오죠. 이게 이제 1차 그 유충 애벌레 형태인데 굉장히 빠르고 얼굴에 딱 달라붙어 있어요. 모양을 보게 되면 낙지나 문어류 같기도 하고 굉장히 길쭉한 이 꼬리도 있어요, 또. 그리고 꼬리는 숙주의 몸을 이렇게 감싸서 딱 붙잡고 있거든요. 그때 영화에서 보게 되면 그 대원들이 그걸 띄어내려고 살짝 그 다리 부분을 자르는데 거기서 체액이 확 나오는데 그 체액이 엄청난 강산이어서 모든 걸 다 녹여버리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. 얼마 있다 갔더니 이게 떨어져 있죠. 이걸 죽었다고 생각을 했었죠. 그럼 왜 그렇게 됐냐? 1차 유충이 숙주에 기도로 해서 알을 주입하고 자기는 떨어져 나왔던 것이죠. 임무를 다한 것이죠. 얼마 후에 그 첫 번째 희생자 숙주 몸 안에 알이 들어갔잖아요. 그래서 그 안에 자라서 숙주의 가슴을 뚫고 확 나오죠. 체스트 버스터라고 그러죠. 저는 사실 그 당시에 이 장면에서 굉장히 놀랐었거든요. 튀어나온 이 체스트 버스터는 뱀처럼 길쭉한 몸을 가지고 있고요. 아주 이빨이 아주 날카롭게 앞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그 이빨을 보면 크긴 작지만 굉장히 날카로워 보이고요. 나오면서 얼른 그냥 막 도망가서 숨더라고요. 그 다음에 쭉 얼마 지나면서 보면은 그 우주선 내에 탈피를 거친 껍질 허물이 남아있고 성체로 빠르게 성장해 갑니다. 다 큰 성체는 완벽한 포식자가 됐죠. 길고 유연한 꼬리가 있고요. 그리고 아주 강력한 내구성을 지닌 외골격을 딱 가지고 있고 입이 2개예요. 이 크게 하나 벌리면 큰 입이고 안에 작은 입이 하나 더 있습니다. 굉장히 공격적이고 아주 치명적인 아주 위험한 그런 괴물로 성장을 합니다. 자, 이 외계 생명체의 특징을 한번 요약해 보면은요. 우선 기생을 통한 번식, 그리고 강산성 체액을 통한 방어, 단단한 외골격, 그리고 뛰어난 감각과 지능까지 가지고 있죠. 그렇다면 이런 특성을 다 갖춘 생명체가 있느냐? 다행히 없습니다. 사실 이런 게 있으면 큰일이죠. 다만 개별 특성이 있는 서로 다른 생명체는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제가 그래서 에일리언에 나오는 그 외계 생명체의 특성 중에 어느 하나도 갖고 있는 비슷한 생명체를 한번 찾아봤거든요. 첫 번째로 떠오르는 거는 우선 기생말벌입니다. 이 기생말벌은 알을 다른 곤충이나 또는 거미 따위에다 이렇게 주입하잖아요. 그러면 이 알에서 부화한 유충은 결국 숙주의 안에서 몸을 다 먹어치우고 자라나온단 말이죠. 이 모습은 마치 페이스허거가 숙주의 알을 주입하고 다음에 체스트버스터가 숙주의 몸을 뚫고 나오는 과정과 비슷하죠.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 이 나방 애벌레 안에다가 알을 낳으려고 이 기생말벌이 쫙 지금 산란관을 조준하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 외골격을 보게 되면 떠오르는 게 곤충과 갑각류죠. 기본적으로 곤충과 갑각류, 특히 개나 이런 랍스터 같은 것들을 얼마나 이게 딱딱합니까? 단단한 키틴질로 된 외골격, 뼈를 가지고 있잖아요. 그래서 외부 충격이 굉장히 강하죠. 영화 속에 나오는 그 외계 생명체의 그 단단한 외골격 역시 이들과 유사한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일단 기본적으로 외부 공격에서 자기를 보호하고 환경이 아주 열악해져도 견딜 수 있는 중요한 생존 전략이잖아요. 그렇다면 이 외골격을 갖고 있는 지구 생명체 중에 가장 단단한 그 껍데기를 갖고 있는 거는 어떤 생물일까요? 악마 철갑 딱정벌레라는 게 있습니다.
악마 철갑이에요. 얼마나 강하냐? 천정한테 들키면 돌멩이 흉내를 내면서 죽은 척 한대요. 자, 이 사진을 한번 보시면 진짜 이거 딱 봐도 좀 돌멩이처럼 보여요. 저 가만히 있으면, 섞여 있으면 그냥 돌멩이인 줄 알 것 같습니다. 근데 새가 부리로 쪼는 거는 물론이고 사람이 밟아도, 심지어 웬만한 승용차가 밟고 지나가도 끄떡없답니다. 초기에 이 철갑 딱정벌레를 채집한 곤충학자들이요, 이제 표본을 만들려고 핀을 꽂으려다가 핀이 휘는 바람에 드릴로 구멍을 뚫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전해오고 있습니다. 이 곤충은 날개가 없어요. 대신 이 날개 덮개를 강화하는 쪽으로 진화를 해왔죠. 근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이렇게 강할 수가 있을까? 도대체 그 비밀이 뭘까? 궁금하지 않으세요? 정량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. 자기 체중의 약 39,000배에 달하는 힘을 견딜 수 있다고 합니다. 이렇게 단단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.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. 첫 번째, 구조가 층층 구조예요. 그러니까 이 딱정벌레의 외골격은 여러 겹의 이 키틴층으로 이루어져 있어요. 그리고 이 층들이 서로 맞물려서 힘이 효율적으로 분산됩니다. 이 딱정벌레의 외골격이요, 퍼즐처럼 복잡하게 맞물리는 이 관절을 가지고 있는데요. 이 관절들이 딱정벌레가 어떤 변형을 견딜 수 있도록 해서 이 힘이 외골격 전체로 고르게 분산되게 합니다. 그 덕분에 외골격의 내구성이 더욱 높아지는 거죠. 세 번째로는 압축성이에요. 예를 들면은요, 왜 우리가 그 휴대전화 보호 케이스가 하드 케이스가 아니라 소프트 케이스가 있잖아요. 딱정벌레는 외골격이 살짝 그런 소프트 케이스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을 주는 거죠. 그러니까 이와 같은 특성이 다 함께 작용해서 아주 극한 조건에서도 파괴되지 않고 단단하게 버텨낼 수 있는 거죠. 이 악마 철갑 딱정벌레의 외골격은요, 그 독특한 특성 때문에 많은 과학자가 영감을 받았고요. 특히 더 강력한 신소재 개발에 열중하고 있는 과학자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. 이런 신소재는요, 이 큰 강한 충격의 저항성이 필요한 항공기라든지 우주선, 자동차, 각종 보호 장비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될 수 있겠죠. 결론적으로 이 악마 철갑 딱정벌레가 영화 속 외계 생명체와 외골격 면에서는 가장 비슷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제가 지금 방금 설명드린 이 딱정벌레의 이 외골격이 강한 이유는요, 2020년 10월 유명 학술지죠, 네이처에 발표된 논문 내용을 일부 소개해드린 겁니다. 자, 그리고 그 강산성의 혈액, 체액, 이건 딱 뭐가 떠오르냐면은 바로 폭탄 먼지 벌레가 떠오릅니다. 이 폭탄 먼지 벌레는 이 포식자한테 위협을 느끼면 아주 강산성의 화학 물질을 그냥 팍 뿜어내잖아요. 그 외계 생명체가 강산성 혈액으로 적에게 이 방어적인 역할을 하는 것과 아주 비슷하죠. 끝으로 그 외계 생명체의 뛰어난 감각과 지능, 감각과 지능하면은 어떤 게 떠오르나요? 포유류 이런 거 떠오르지 말고 감각, 지능을 두 개 다 겸비하면 저는 떠오르는 게 문어가 떠오릅니다. 문어는 지능이 매우 높죠. 그리고 이 환경 적응력이 뛰어나잖아요. 환경에 따라서 이 몸 색깔을 바꾸기도 하고 모양도 자연스럽게 바꿔 들어간단 말이죠. 그리고 복잡한 문제도 해결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. 다양한 환경에서 빠르게 적응할 수 있잖아요. 그러니까 그 영화 속에서 외계 생명체의 뛰어난 지능과 환경에 대한 적응력은 지구에 있는 문어가 필적하지 않나,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. 자, 지금까지 그 에일리언 영화 속 외계 생명체와 비슷한 특성을 보이는 실제 생명체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. 역으로 말하면은요, 이런 생명체들의 특성을 결합해서 만든 상상의 산물이 바로 영화 속 괴생명체입니다. 자, 그리고요, 영화 에일리언이 좀 독특한 것 중에 하나가, 지금도 그렇고 보통 그 시절에 우주 SF 영화 하면 우주에 가면은 주로 그 우주선의 목적이 탐사, 과학적인 탐사 목적이거든요. 그런데 여기 나오는 우주선은 그게 아니에요. 상업용이에요. 비즈니스용이에요. 근데 그 우주선의 이름이 노스트로모거든요. 이름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. 왜냐하면 그 이름이요, 1904년에 발표한 영국 작가 조지프 콘레드의 소설 제목에서 따온 거거든요. 그 소설 속에서 노스트로모는 이탈리아 출신의 아주 충성스러운 선원입니다. 그 남미의 정치적 혼란 속에서 주요 인물로 등장하죠. 노스트로모라는 이름을 선택한 것은 그 영화 에일리언에서 상업적 이익을 추구하는 대기업에 의해서 그 이용되는 우주선과 그 승무원들의 운명을 아주 은유적으로 표현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소설 속에서 노스트로모는 자기의 그 충성심과
도덕적 딜레마 사이에서 갈등을 하거든요. 그것처럼 영화 속에서도요, 그 우주선 노스트로머의 승무원들은 그 거대 기업의 이익을 위해 희생되는 운명을 맞게 되거든요. 노스트로머라는 이름은 단순한 우주선의 이름을 넘어서 영화의 주제와 등장인물들이 그 처한 상황을 상징하는 게 아닌가,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자, 오늘은 에일리언에 나오는 그 외계 생명체의 특성을 한번 생물학적으로 분석해 봤습니다. 이거 1979년에 나온 영화인데요. 이렇게 보면 그 당시에 그 아이디어가 지구 자연에 존재하는 생물의 특성을 갖다가 이거를 혼합을 해서 이런 괴 생명체를 만드는 그 제작진 아이디어, 특히 감독 리들리 스캇, 왜 거장이라 하는지 이해가 됩니다.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